수소는 감소하고 헬륨은 증가한다. 3번. 하나 맞았어. 1번이겠죠? 그래서 질량이 10배인 별이 아까 전에 철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에서는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산소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이 탄생할 때가 아니라 별이 폭발할 때 생성돼요. 초신성 폭발에서 아까 생성한다고 얘기했잖아. 자, 이러한 별의 생애를 배웠으니 별 중에 하나인 태양도 보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고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 은하. 우리 은하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은하 중에서도 우리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은하의 중심부, 은하의 나선팔. 나선팔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은하의 나선팔이라는 개념도 은하의 중심으로 수축해서 모여있는 입자들이 별을 만들고 그 주변에 얘가 돌고 있는 과정에서 성간물질들이 이 나선팔에 달라붙으면서 팔의 형태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막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 나선팔에서 처음에는 이 나선팔에 성간물질이 이렇게 길게 꼬리를 물고 모이는 것처럼 똑같이 성간물질이 모이고 있었을 거야. 그 중에서도 성간물질의 밀도가 높은 영역에서 태양이 시작된 거예요. 태양도 원시별 단계를 거쳐서 왔겠죠. 그래서 질량이 높은 한 지점에서 태양계를 이룰 수 있는 성운이 만들어지고 이 성운이 가운데에 더 수축하면서 원시 태양을 만들게 된다. 이 원시 태양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질량이 모이다 보니까 중력이 세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성간물질들이 계속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돌기 시작해요. 이 돌 때 어떤 물질을 모으면서 내가 계속 돌면 왜 치마 입고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쫙 펴지면서 돌게 되거든요. 원반 형태로 만들어지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원시 원반을 만들고 이 원반에서 그치지 않고 얘가 계속 돌고 있다 보면 각각 질량에 해당하는 애들이 위치할 수 있는 반경이 있어요. 무거운 애들은 어디, 가벼운 애들은 어디. 이렇게 돌리다 보면 가벼울수록 더 멀리 던져지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원반 형태에서 궤도 형태로 바뀌어가요. 그리고 중심부는 여전히 수축해서 태양을 만들러 가게 될 거예요. 자, 이 태양은요, 주계열성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수축을 하다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수소가 당연히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그러면 이 태양도 적색거성 단계로 들어가야 돼. 아까 말했다시피 적색거성은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고 외부가 팽창해야 되는 단계잖아. 그치? 근데 외부가 팽창한다면 지금 태양 안 그래도 큰데 더 팽창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지구는 소멸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의 멸망은 멀지 않았다 얘기하는 게 이 태양의 생애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구 관측자들이 하는 거고, 어쨌든 여기 원시 태양이 있어. 주변에 궤도가 생겼어. 이 궤도가 생긴 까닭은 아까 성간물질들이 질량에 따라서 모이는 반경이 다르기 때문에 궤도가 생긴다고 했어. 그럼 이 궤도 안에서도 성간물질이 돌아다니다가 서로가 또 합쳐질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얘네가 원시 행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행성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화 목성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 내용이 거기 첫 페이지예요. 태양계 형성. 우리 은하 라서팔에서 태양계 선운이 수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될 건데 일단 성운이 있어야 돼요. 그 중심부가 수축해서 원시태양, 주변부는 원시 원반이 되더라. 원시태양과 원시 원반 밑줄. 여기는 그냥 형태만 보면 돼서 크게 볼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태양계 선운이 수축함에 따라 회전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운동학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팔을 벌리고 도는 것보다 팔을 구부리고 도는 게 회전 속도가 더 빨리 난다는 표현이에요. 얘가 수축하면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수축하는 동안 부피가 줄어들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표현 때문에 붙어있는 거고, 가끔 가다 보기 중에 하나로 나와서 거기만 보면 회전 속도가
점차 빨라져. 그 2번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있거든요. 회전 속도가 점차 빨라져. 그래서 원반이 형성되는데 지금 보면요. 회전하고 있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다 회전하고 있죠, 여전히. 이때부터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리와 미행성체를 형성한다. 이 고리가 바로 아까 전에 말했던 반경별로 위치하게 되었다. 거기 고리 밑줄, 미행성체 밑줄, 고리에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진다. 이 미행성체가 이제 계속 공전을 할 거고요. 처음 미행성체가 생길 때만 해도 여기 반경에 그냥 모여있는 티끌들이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느리게 가니까 얘네 둘이 만나서 미행성체, 얘네 둘이 만나서 미행성체, 이런 식으로 미행성체를 만들면서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행성체들도 달리다 보면 또 그 다음 미행성체랑 부딪힐 수 있죠. 부딪힐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합쳐져서 지금의 지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옆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구의 형성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옆 페이지 먼저 할게요. 지구의 형성. 여기랑 같은 내용이라서. 자, 미행성체 아까 만들었는데 그 미행성체가 충돌하는 것부터 볼게요. 1번. 미행성체 충돌. 원시 지구 형성 밑줄. 이 미행성체들이 궤도 안에서 돌다가 충돌해서 원시 지구인 하나의 행성으로 다 합쳐져요. 원시 행성들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합쳐져요. 자, 이렇게 합쳐져. 자, 그럼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충돌을 하잖아. 그럼 얘가 가진 에너지와 얘가 가진 에너지가 질량이니까 충돌해서 합쳐지면 에너지가 합쳐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에 제가 가진 에너지가 더해졌어. 내가 가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초반에 원시 지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이 반죽들이 계속 와서 부딪히면서 이 반죽이 식지 못하고 느물느물 액체 형태로 계속 녹아있게 되더래요. 원소가 철이나 이런 무거운 걸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온도가 높아서 약간 젤리 형태처럼 이게 느물느물 있을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얘네가 더 이상 부딪힐 수 없을 만큼 다 이제 모였어. 그럼 얘네가 더 이상 안 부딪히니까 더 이상 온도가 오를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얘네는 계속 돌아. 에너지를 소모해. 그럼 주변에 의해서 열을 빼앗겨서 얘가 점점 식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사는 지각이에요. 겉에 부분이 더 이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니 식어서 단단하게 굳어지게 지각. 근데 겉에부터 굳어질 거니까 내부는 여전히 녹아있겠죠. 녹아있는 애들은요, 밀도에 의해서 원소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행성체가 와서 부딪힐 때 바깥쪽에 무거운 원소를 묻혀줬더라도 안에는 아직 녹아있으니까 걔네들이 밀도가 무거운 애들은 아래로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각을 형성하고 멘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원소는 지구 중심부인 핵으로 모여들게 된다. 따라서 핵은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중1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미행성체의 충동으로 두 번째, 마그마의 바다 밑줄. 이게 그 표현이에요. 충돌에 의해서 열에 녹아서 마그마 형태의 바다를 이루었다. 마그마 형태로 액체 상태로 존재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면 주변부터 식기 시작하죠. 그래서 멘틀과 핵이 형성됐다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지각이 굳어지는 사이에 중심부로 무거운 물질은 가라앉았다. 무거운 물질은 중심부로 가라앉아 밑줄. 그리고 원시 지각이 냉각되었다. 이때 냉각될 때요. 주변의 공기에 의해서 열을 빼앗겨서 얘가 냉각될 정도면 당연히 대기층도 냉각되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배우셨죠? 공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수증기의 양은 그대로인데 온도가 낮아졌어. 뭐가 생겨야 돼? 중3 2단원에서 나왔어. 예? 공기 중에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온도가 낮아졌어.
좋아요. 뭐가 생겨야 돼? 구름이 생겨야 돼. 그쵸? 구름의 생성 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그대로인데 온도가 낮아지면 이슬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 비가 지각 위에 쌓여서 바다를 이루었다. 따라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그때 생성되고요. 지금의 우리 푸른별이라는 특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지각과 바다의 차이가 있어요. 지구를 만들었어.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지각이야. 바다. 물론 바다도 지각인데 대륙이라고 할게요. 자, 육지와 바다의 차이점이 있어. 자, 지구를 만들 시점에는 태양계의 궤도 상에서 얘가 이제 마그마의 바다를 거쳐서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아직 태양 에너지를 대기권 없이 받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거든. 대기가 있기는 있으나 오존층 없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존층이 없으면 오존층의 역할이 뭐야? 자외선 차단해준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자외선이라는 건 빛의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빛이라는 얘기야. 그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이 차단되지 않고 다 지구에 오고 있어. 생명체가 견딜 수 있을까? 없겠죠. 근데 다만 물은요, 표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물의 수면은 빛을 일부 반사할 수가 있어요. 육지보다는 비교적 적은 에너지의 빛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표현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생명체가 살아간다면 어디부터 출현할 것 같니? 바다부터 출현하겠죠? 그래서 바다는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 최초의 생명체 중에서 어떤 녀석이 산소를 생성하기 시작해요. 산소가 있어야 오존층이 만들어지거든요. 따라서 얘가 산소를 배출해 주니 그게 공기 중으로 올라가면서 공기가 태양과 맞닿은 이 부분에서 O2와 O2들이 결합하여 O3 오존을 만들어 오존층을 만들면 그제서야 이 최초의 생명체가 육지까지 넘나들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두 개를 모두 넘나드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로 넘나들 수 있으면 육지에서만 살아가는 동물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뒷단으로 넘어가면 그런 식으로 생명체의 단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태어났다. 하나 남았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건 지겹게 하셔서 다 아시죠? 누가 밀도가 높고 누가 기체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누가 고체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그런지만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분석표는 그 옆에 비구표로 나와 있으니까 읽으면서 다시 복습 겸 상기하시면 돼요. 다 우리 배웠던 내용이라서. 자, 여기에서 아까 원시 태양 만들었어요. 그렇죠? 원시 태양 주변에 원방이 궤도로 바뀌면서 고리를 형성하고 고리에서 미행성체가 만들어진댔어요. 이 미행성체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태양은 여전히 주계열성 단계를 거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요. 빛을 내뿜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태양풍,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수가 있는데 태양의 에너지가 분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출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주변에 모여있던 첨단 물질들도 일부가 날아갈 수 있어요. 왜? 질량이 가벼운 원소가 여전히 있으니까. 그럼 이 질량이 가벼운 티끌들은 날아갈 텐데 그 와중에도 질량이 무거운 애들은 행성으로서 남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에 가까운 쪽일수록 무거운 원소가 배치되어 있고요. 태양에서 멀수록 아까 거기서 날라온 기체들이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구분하시냐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구분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구형 행성은 대체로 철, 니켈 뭐 이런 고체 형태의 금속 원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목성형 행성은 수소나 헬륨 같은 기체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따라서 여기에 있던 기체들이 다 바람에 날려서 이쪽에 모여있다가 행성들을 만들어
만들었다는 표현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주의 원소는 금속이 많나요? 수소가 많아요? 수소가 훨씬 많죠? 그럼 여기서 날라오고 남은 애들로 행성을 만들 거야. 반죽을 만들어야 돼. 다 날려보내고 이제 남은 걸로만 반죽을 만들어야 돼. 반죽이 커질 수 있어? 커질 수 없겠지. 남은 재료가 이미 적은데 그걸로 뭉쳐서 반죽을 만들어봐. 작은 동그라미밖에 못 만들겠지. 근데 날아온 애들 기체들은 엄청 많아. 걔네를 모이라고 해봐. 기체는 자기 한 분자당 공간 사이즈를 필요로 하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모여서 반죽을 하면 지구형 행성 이만큼 만들 때 목성형은 이만큼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부피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고, 따라서 밀도를 비교해 볼게요. 단위 면적당 밀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물론 크기는 얘가 클지라도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질량이잖아요. 얘가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밀도 누가 풀 수밖에 없어요? 지구형이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중3 때 미리 배우고 온 거였다. 그 설명이 거기 적혀 있어요. 지구형과 목성형. 녹는 점이 높은 무거운 물질들이 비교적 앞쪽에 남아 있고요. 녹는 점이 낮은 가벼운 물질들이 뒤로 날아갔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을 이루고 있다. 자, 지구형 행성의 밑줄 그어 볼게요. 녹는 점이 높은 철, 니켈, 규소 등 무거운 물질이 남아. 암석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그라미. 목성형 행성. 녹는 점이 낮은 얼음, 메테인 등 가벼운 물질. 기체 성분 동그라미. 따라서 크기 차이가 왜 나냐고 물어보면 애초에 우주의 원소의 질량기를 따졌을 때 수소나 헬륨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를 만들 수는 있어도 많이는 못 만들었다. 그래서 걔네들로 이루어진 행성도 크기가 작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9쪽 풀어주시면 돼요.